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10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도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막상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망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4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학생과 교직원 9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을 전부 검사시켜보고 그다음 교사도 전부 같이 들어갔던 선생님들 전부 검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10대가 30%를 넘으면서 방역당국이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지만 학교 현장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코로나 걸리면은 기본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부터 공부도 덜하게 되고 일단 가족들도 걱정되기 때문에 접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지금 굳이 그걸 강제로 이렇게 맞출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내년 2월부터 학원과 독서실 등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의무 접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보다는 1년 후에 2년 후에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을 못 가게 한다거나 이제 그러게 되면 맞추긴 해야 되겠죠. 특히 서귀포시 대정읍의 목욕탕 여탕에 지난 4일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선이 공개되는 등 추가 집단 감염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발생한 만큼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면 잠시 멈췄다가 그리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두고서 다시 시행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와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주시 중학교 집단 감염은 58명으로 늘었고 제주시 교회 집단 감염도 2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환자 1명이 숨져 지금까지 숨진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의 첫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이 조성공사 추진 9년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열린 개원식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제주 출신 고 송달선 하사가 71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제1호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71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고 송달선 할아버지의 유해. 지난 1951년 강원도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한 뒤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거쳐 이제서야 한라산 자락 고향 땅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고 송달선 하사는 제주 첫 국립묘지 1호 안장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고생하시면서 그동안 참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사신 보람이 오늘 이 영광이 있는 걸로 믿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제주시 노형동 기존 제주시 충원묘지를 포함해 27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9개의 묘역으로 나눠져 봉안묘와 봉안당에 만기를 안장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민주유공자까지 안장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제주호국원의 개원은 제주 지역의 모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2년 호국원 조성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 후 9년 만에 완공된 국립제주호국원. 제주 지역 국가유공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주호국원이 문을 열면서 그동안 제주 지역 충원묘지와 개인묘지에 안장됐던 국가유공자들의 유해도 이곳 호국원으로 이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새해 정부 예산에 제2공항 예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원래 추진한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하지만 제주 공동체가 합의하지 못해 여러 측면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극 지원하고 제주공항 방역 강화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렌터카 가격 비교 업체 대표가 수억 원에 이르는 예약금을 받고 별안간 문을 닫아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히긴 했는데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 한도가 2천만 원이어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렌터카 가격 비교 사이트 업체입니다. 이용객들이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한 뒤 예약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렌터카 업체에 고객을 연결해 왔는데 지난 6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업체와 계약한 렌터카 업체 32곳은 예약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10만 원에서 80여만 원까지 렌터카 예약금을 날리고 여행 계획까지 망친 피해자만 800명에 육박합니다. 예약금을 받아갖고 그냥 잠적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참 답답하고 아주 돈도 돈이지만은 아주 상당히 기분이 상당히 언짢죠. 상하고. 경찰은 업체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한 지 이틀 만에 업체 대표 27살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예약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업체가 가입한 보증공제 보험 한도가 2천만 원에 불과해 한 건당 보상액은 2만 원 안팎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도 피해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 요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늑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낙 접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 해당 업체와 계약한 렌터카 업체들이 받지 못한 예약금도 4억여 원에 이르는 가운데 제주도 렌터카 조합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제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단 1차 인선 결과 1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인선된 명단에는 송승문 전 제주 4.3 유족 회장과 영화 지스를 만든 오멸 감독 등이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2030 제주선대위 청년 인재 공개 모집을 거쳐 추가로 인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방 큰 돌고래 주변 50m 안에는 관광 선박의 접근이 금지되고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의 개체수 보전을 위해 관광 업체들과 협의해 이 같은 서식지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달 안에 남방 큰 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 운영해 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 돌핀스는 오늘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관찰하다 황새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황새는 지난 5월 충남 예산의 황새공원에서 종 복원 사업을 위해 야생에 방사된 암컷 결의인 것으로 식별 가락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는 세계적으로 1000여 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던 38살 A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지인과 해루질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갯바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50대 낚시꾼 A씨 등 3명이 밀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에 의해 1시간 40분 만에 구조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해변에서 죽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갱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제주시 한림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폐 그물에 걸린 길이 1m 56cm의 참돌고래 암컷 사체가 발견돼 지자체에 인계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19년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피해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요구한 피해자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피해자 B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 6개 단체는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확장 공사 관련 환경 영향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에 대해 해군과 지난 2015년 당시 영산강 유역 환경청장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